지난 1월 20일 국회 정론관, 민주당 핵심 인물인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탈당 선언. 제 분신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손혜원이 탈당을 결심한 이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친척과 측근 이름으로 목포 구도심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친척, 측근 등이 목포에 부동산 10필지를 매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혜원 측 명의로 파악된 부동산은 첫 보도 이후 계속 늘어났고 그와 함께 투기 의혹도 거세졌습니다. 손혜원에게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지위 남용 금지 의무도 그저 장식품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도 진실을 규명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당 선언 3일 후 손혜원은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의혹이 제기된 목포의 한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손혜원 측이 목포 구도심 땅을 산 이유,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치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그런데 간담회 도중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처음 손혜원에게 건물을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조카 집을 3개를 그분이 소개해서 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집들을 아주 싼 값으로 사기 시작했다라고 들었고요. 문화재 거리의 큰 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 거리의 큰 손이 아니고요. 그분이 저는 이렇게 이 집이 지금 필지가 여기 안에만 필지가 한 10몇 필지가 돼요. 여기 안에가 14필지인데 이게 지금 14필지입니다. 그분이 사신 거는 하나예요. 그분을 모함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분이 모함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분이 뭔가 좀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중입니다. 간담회 나흘 전 손혜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목포 거리의 큰 손을 처음 언급합니다. 손혜원이 말한 거리의 큰 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머니, 목포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끝까지 목포를 지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탐사보도 세븐의 유오성입니다. 새해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지난 1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손혜원은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런 의혹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은 자신에겐 의혹이 없다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른바 목포 거리의 큰 손입니다. 투기꾼은 따로 있다는 묘한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이른바 목포 큰손이라 불리는 정모 씨는 손혜원 측과 마찬가지로 목포 옛 도심 지역에 건물을 집중 매입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손혜원은 정 씨를 문제의 인물로 지목하고 자신은 결백을 주장하는 걸까요? 논란의 중심인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손혜원이 부동산을 사들인 목포는 어떤 도시일까요? 인구 23만의 도시 목포는 일제강점기만 해도 부산, 인천과 더불어
4대 항구 도시 중 하나였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목포 유달동과 만호동은 일제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동양 척식 주식회사부터 일제시대의 주거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 일본식 집입니다. 이런 집들을 적산가옥이라고 하는데 적산은 적의 재산이란 뜻으로 패망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주택입니다. 동네를 조금 더 살펴봅니다. 만화방이나 목공소 등 20, 30년 전에나 볼 수 있었던 풍경들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멈추고 불 꺼진 도시가 된 유달동과 만호동. 그런데 소년 논란이 벌어진 후 조금 달라졌답니다. 호기심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맨날 여기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일하고 있네요. 사람이 많아. 선행원 덕분에. 나도 집에서 손지 며느리가 기다리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조용했던 동네가 분주해졌습니다. 갑작스레 늘어난 방문객 때문에 임시 관광 안내소까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는 이지어 관련 뉴스 때문에 관광객이 증가해가지고 편의 제공을 하루 평균 400에서 500사람 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게 다 그 뉴스 때문에 다 그렇게 막 많아진 거예요? 네, 그렇죠. 소내원 관련 뉴스 덕분에 많은 관광객이 증가한 거죠. 거리를 둘러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무슨 얘기 듣고 오신 거예요? 그냥 평소 요새 매스컴 나오는 거 보고 온 거죠. 손해원 거리 뭐 이런 데 들려가지고 겸사겸사 저희는 왔는데 와서 보니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뭐가 있나 해서 온 거지. 별 볼 일 없는 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신기할 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기다리시는 답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방송에 오르내리며 이슈가 된 게스트하우스 장성장입니다. 이곳 운영자 중 하나가 손 의원의 조카입니다. 장성장에서 몇 걸음 걷다 보면 나타나는 카페도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이곳 주인 역시 손 의원의 또 다른 조카가 운영 중입니다. 숙소와 카페 모두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이 거리에 손 의원 측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손 의원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맞은편엔 목포 큰손 정씨 소유의 건물도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정씨 소유의 땅만 해도 4필지. 리모델링해서 세를 주거나 비워놓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손 의원 측과 정씨 측 부동산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유달동과 만호동 부근에 있는 약 600여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손 의원 측과 정씨 측 부동산의 매매 시기와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손 의원 측과 정씨 측 부동산은 주로 장성장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 의원 측이 구입한 필지는 총 22곳, 평수로 따지면 300여 평이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정씨 측이 구입한 부지는 확인된 것만 손 의원 측보다 적은 11필지. 그러나 총 면적은 더 컸습니다. 다른 듯 비슷해 보이는 건물들, 생김새도 위치도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손희영과 정 씨가 함께 건물을 보러 다녔다고 말합니다. 손혜영 씨 처음에 좀 따라다니면서 왔을 때 저희가 나타났어요. 그 전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손혜영 씨하고 같이 일하고 보면 같이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항상 지나가는데요? 네, 사람들 많이요. 어제 포장으로 손혜영이 같이 지나가고. 손혜원하고 처음에 같이 다녔거든요. 같이. 처음에는. 맞아요. 예,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같이 다녔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같이 다니시는 거 봤어요? 아니, 동네 사람 다 알죠, 동네 사람은. 두 사람이 땅을 사기 시작한 시기는 2017년 3월부터입니다. 그 후 손희영은 올 1월까지, 정 씨는 2017년 8월까지 부동산을 경쟁하듯 집중 매입했습니다. 손희영 측은 친척,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과 보좌관 등의 명의로 건물을 샀다면 정 씨 측도 본인과 남편, 아들, 동생 등 가족을 총동원해 건물을 샀습니다. 손혜원한테 소개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많이 매입한 거지. 그 뭐 이제 동생 통해서도 막 많이 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 거는 저기 아니에요. 저기 화신백화점 가리. 그러고 동생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죠. 원래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다가 손희영과 정 씨 측이 등장하면서 재작년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목포 구도심. 공교롭게도 작년 8월 이 일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거리로 지정됩니다. 5년간 적산 가옥을 고치고 도로를 정비하는 등에 500억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손희영은 정 씨의 건물 매입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분이 사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저 때문일 겁니다. 제가 조카 집을 3개를 그분이 소개해서 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집들을 아주 싼 값으로 사기 시작했다라고 들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많은 집들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포 큰손 정 씨는 왜 손희영과 비슷한 시기에 온 가족을 동원해 건물을 사들인 걸까요? 국회의원이 큰손이라고 언급한 정 씨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제가 직접 방송을 우리는 정 씨의 정체를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60대의) 정 씨는 2005년부터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 결손 가정이나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쉼터협회에서 회장까지 지낸 적이 있으며 2016년 총선 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하며 정치판에도 발을 들이려 합니다. 그러다 2년 전 목포 구도심으로 쉼터 사무실을 옮겨왔답니다.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 동네 사람 다 모르죠. 네, 몰라요. 원래 아무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뉴스 다 문제잖아. 그 부동산 쪽으로 그렇게 그점 배안 넣은 것 때문에 아무튼 그 여자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제일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자기 남겨는 꽤 여기 아까 쉽게 해서 좀 속편만 하면 좀 할까? 그서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 회장까지 할 정도라면 자기 남도 뭐 인맥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뜻밖의 얘기가 들립니다. 옛날에 술집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좀 술집이었어. 그러니까 금주에서도 원정으로 오고 막. 과거 유흥술집을 운영했었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과 함께
유흥업소를 운영했다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정 씨 부부는 이곳에서 술집과 쉼터를 함께 운영했답니다. 수소문 끝에 정 씨가 운영했던 곳과 같은 이름의 술집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정 씨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여기 원래 아니었나요? 예전에요. 그때 사장님이 최 사장님 아니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엄청 오래전인 것 같아요. 초기에 꿈을 나오시는 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처의 또 다른 건물. 구도심으로 옮기기 전 쉼터를 운영하던 곳입니다. 청소년 하나 여기에 원래 옛날에 있었거든요. 술집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쉼터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최근까지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정 씨는 왜 갑자기 목포 구도심에 나타난 걸까요?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정 씨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를 찾았습니다. 좀 내려줘. 2년 전 이 건물을 직접 구입해 쉼터를 옮겼다는 정 씨. 2, 3층이 쉼터로 보입니다. 현관은 외부인을 경계하듯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잠긴 문은 쉽게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 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우리는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청소년입니다. 예, 저 혹시 저 안에 소장님 계시죠? 어디실까요? 예, 저 TV조선에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예, 잠시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통화가 좀 어려우신데요. 잠시 저희 올라가서 뵙고 좀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그냥 바로 옆에 계시면은 그냥 전화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옆에 안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서 좀 말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쉼터가 아니라 자택에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녀의 가족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걸까요? 묵묵부답입니다. 근처에 정 씨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진 않을지 우린 집 주변을 탐색해 봤습니다. 정 씨에 대해 묻자 한참을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수소문 끝에 목포에 있는 정 씨의 시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요새 좀 어디 계시는지.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 계속 감사받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혹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수의감사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얼굴 본 지가 오래됐어요. 가까운 곳에 살아도 자주 못 본답니다. 그냥 뭐 목포이 큰손 하니까 뭐 목포이 큰손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장영자고 우리 형들밖에 안 나오더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손혜원이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검찰이 이미 넘어갔잖아요. 이거 수사까지. 넘어가서 분명히 우리 형수이 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답니다. 주변 얘기를 듣고 나니 더욱 정 씨의 입장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쉼터 앞에서 정 씨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식한 걸까요? 드나드는 사람들의 문단속이 보통 철저한 게 아닙니다. 문을 잠그는데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정 씨를 만나기 위한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퇴근 시간에 맞춰 쉼터 앞에서 기다려봤습니다. 옆에 봐봐요. 옆에 참. 이윽고 2층에 불이 꺼지고 계단에서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립니다. 없어요. 퇴근할게요. 가셨어요. 퇴근하셨어요 다. 네. 안에 있는 거 다 알거든요. 네? 안에 있는 거 다.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올라가 보실래요? 진짜 없어요. 예, 좀 그럼 올라가서 보실래요? 진짜 퇴근하셨어요. 언제 퇴근하셨어요? 6시 조금 넘어서 퇴근하셨어요. 네? 소장님 그러면은 네. 회사에 계속 출근을 하시는 거죠? 아니, 출근하시죠.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건 아닐까? 다음 날 잠시 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 안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소장님 계신가요? 오늘 지금 출근 휴가 내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내셨어요? 근데 왜 자리 없어요? 사무실 닫혀서 근무도 하실 수 있죠. 좀 소장님 좀 올라왔는데 좀 만나 뵙고 갈게요. 그러면 말씀만 좀 드려주세요. 아니요. 네, 잘 안 계시니까. 네. 아니 그냥 얼굴만 뵙고 갈게요. 좀 말씀만 좀 드려주세요. 아니, 여기 안 계시면 아니 오늘 출근도 하셨다고 그러고. 출근하셨는데, 네, 오셨는데 밖에 업무 보러 가셔서 지금 자리 안 계시니까.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드나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자리에는 없다고 합니다. 있어. 여기에서 뭐 어딘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출입구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옆 건물에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이 모습을 감추자 쉼터 직원이 우리가 있던 자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낯익은 얼굴. 손혜원 의원이 목포 거리의 큰손이라고 불렀던 정 씨입니다. 없다던 정 씨가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뭔가를 살핍니다. 그녀의 모습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 씨와 직원들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상당히 예민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 다시 퇴근 준비를 하는 듯한 직원들. 정 씨도 문 밖을 나섭니다. 오늘은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급히 쉼터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정씨 안에 계신 거 압니다. 말씀 좀 나눌게요. 정씨 몇 가지만 여쭐게요. 분명 취재진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정씨. 12일을 기다려왔던 제작진에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포 큰손 정씨는 취재진을 피해 꼭꼭 숨어 다녔습니다. 얼마 전까지 부동산 큰손으로 목포 옛 도심을 활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취재 결과 정 씨는 현지에서 수십 년을 살며 사업도 하고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실상의 목포 토박이었습니다. 그랬던 정 씨가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목포 옛 도심의 부동산을 갑작스럽게 사들입니다. 11필지를 매입하면서 아들, 남편, 동생 등 온 가족이 총동원됐습니다. 대체 정 씨는 무슨 확신을 갖고 그랬을까요? 소년이 말한 것처럼 단지 소년이 사니까 뭔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만 했던 걸까요? 국회의원이 건물을 사들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변을 마구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손희용과 정 씨가 처음 만났다는 2017년으로 돌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재작년 6월 목포 만호동 마을 축제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맨 앞줄 손혜원 의원입니다. 황선현 정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정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초록색 옷을 입고 인사하는 사람이 정 씨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열기가 한창일 무렵 손 의원은 목포로 향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캠프 홍보대사 역할을 하던 손 의원은 목포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손 의원이 처음 목포에 간 게 3월 19일. 그날 정 씨와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손 의원도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 오는 날 정책 간담회에서 뵀습니다. 네네. 그날 정책 간담회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지금 여기 이사 온 손소영이라는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 바닷가 살고 싶다니 혹시 목포로 올래? 그래서 그날 제가 여기 처음 온 날 목포에 여기 그러면 어떤 집이 있냐 했더니 그 옆에 계시는 여자분께서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게 그 며칠 사이였습니다. 목포 방문 첫날부터 일본식 가옥들을 둘러볼 만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 엿새 뒤인 3월 25일 손 의원은 첫 번째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정 씨가 먼저 4필지를 재빠르게 구입합니다. 그 후로 수차례 만남을 더 가진 두 사람. 우리는 두 사람이 함께한 기록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 씨와 첫 만남 뒤 2달이 지난 5월 12일
손 의원이 목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손 의원 바로 옆 정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뒤풀이 현장에서도 정 씨와 같은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3일 손 의원은 목포에서 120km 떨어진 순천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손 의원과 정 씨가 순천에 함께 있는 모습. 두 사람은 왜 순천에 동행한 걸까요? 순천 문화의 거리는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의 모델로 삼은 곳입니다. 목포에 이런 거리를 만들고 싶어한 모양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적산 가옥을 리모델링한 현장을 둘러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걸까? 그들이 함께했던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순천 문화의 거리. 적산 가옥을 리모델링해 공방을 만들거나 비어있는 주택을 개조해 갤러리 등으로 변신시킨 건물이 멋있어 보입니다. 성공한 도시재생 사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우리는 SNS에 남아있는 당시 사진을 보며 그들의 동선을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손 의원 곁에서 이 거리 곳곳을 함께 둘러본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공무원들하고 시민단체들하고 마을 활동가들을 데리고 왔어요, 순천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목포도 열세 가치에 많이 있지 않냐, 건물들이. 순천은 소소한 것도 다 하는데 왜 너는 못 얻느냐라고 몇 번 했거든요. 순천에 다녀온 정 씨. 목포 구도심 곳곳에 방치된 적산 가옥을 고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깨닫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달라집니다. 게시물이 없던 SNS에 도시재생과 근대 역사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건물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행보입니다. 나름의 청사진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순천 방문 열흘 후쯤에는 건설사를 운영하는 정 씨의 동생까지 추가로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그 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구도심 일대에서 가장 크고 좋은 건물입니다. 덩치가 뭐 큰 놈만 하잖아, 막 이렇게 막. 저기서 컸어, 덩치가 다 크지요. 그지? 우리 상호 알짜를 샀잖아요, 어디로부터. 대한통운부터해서 거기 백화점 자리 그것을 해서 쭉. 우리는 정 씨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한 동네에 사는 그녀의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많은 건물을 산 걸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손지가 샀어. 가운데 빨간 집은 그럼 여기 손지가 사고 여기 산 놈들 내가 돈 2천만 원이나 보태주고 그랬지. 돈을 못 줬어? 근데 왜 조금 집 많이 사셨던데? 아이 참 많이 샀어. 그때만 샀대 그냥. 시어머니가 돈을 보태준 게 2번 정도 된답니다. 온 가족 돈을 끌어모아 건물들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요소를 몇 개를 삭혔지. 그런 정보는 우리보다는 더 빨라가지. 한 이야기가 있지만 자기들은 내가 얘네들 하려고라는 마음에서 그래 그랬더니 시간이 가니까 그 말이 맞아 나구나. 구도심에서 가장 번듯한 화신백화점입니다. 2017년 5월 정 씨의 남동생이 산 건물입니다. 정 씨의 남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건설업자. 우리는 서울 강남에 있는 그의 집에 찾아가 목포 백화점을 사게 된 과정과 누나 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묻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씨 댁이죠? 예,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저희 정씨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 하고 계시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씨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목포 땅 이야기가 나오면 정 씨 일가는 모두 입을 닫습니다. 손희호는 정 씨가 건물들을 집중 매입한 걸 알게 된 후부터 관계를 끊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저는 이렇게 이 집이 지금 필지가 여기 안에만 필지가 한 10몇 필지가 돼요. 여기 안에가 14필지인데 이게 지금 14필지입니다. 그분이 사신 거는 하나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비싼 집들은 전부 동생분이 사셨더라고요. 서산원금 지역까지. 근데 저는 그분을 거의 한 1년 사이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정 씨는 목포 근대문화유산 포럼의 창립을 알립니다. 그녀는 회원으로서 뒤풀이까지 참석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며 정 씨는 왜 회원으로 들어간 걸까? 오늘 안 왔어요. 원래는 막 계속 참석하셨어요. 근데 이게 회원들이 한 30명 되다 보니까 뭐 오다가 뭐 안 오다가 하고 그래요. 그런데 포럼의 회원들을 만나보니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포럼을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 게 뭐 어떤 사람을 모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연락이 갖고 몇 사람 모으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들도 막 오라고 해가지고 좀 간대지는 사람들을 전부 끄집어서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네. 아버지는 뒤에 살짝 빠져있는 듯하고 만들어놓은 뒤에 살짝 빠져있더라고. 그 당시 때 만들어놓고 저걸 해가지고 뭐 발판식으로 그래서 홍보를 편식으로 자기 어떤 구상을 하는 발전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굉장히 빨리 가져고. 최근 1년간 정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손희원. 그러나 정 씨는 손희원을 알게 된 최근 2년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희원은 정 씨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취재를 시작할 무렵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손희원. 의혹에 대해 모두 해명해 줄 거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취재진이 품고 있는 의혹들 모두 답을 해줄까요? 우리는 손희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과연 손희원은 연락을 줄까? 하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좌관과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예,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의 김도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좀 손혜원 의원님이랑 조금 인터뷰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언론 인터뷰 안 하고 있어서요. 이제. 왜 안 하고 계신가요? 이번 일 관련돼서는 따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국 씨랑요, 그 손혜원 의원이랑 또 순천도 함께 가셨었잖아요. 순천에 모르겠어요. 순천 얘기 처음 들어본데 순천 예. 그러면 이제 보좌관님 그럼 지금 순천 가신 거는 지금 모르고 계신 상태이신 거죠? 예, 저는 못 들어본 얘기예요. 예, 좀 손혜원 의원한테 그건 좀 관련해가지고 아니면 여쭤보시고 통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손혜원과 정 씨의 순천 일정에 관해 물은 지 하루가 지나 문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손혜원 측은 2017년 3월 예술인 간담회에서 정 씨를 처음 만났고 도시재생 개발에 관심 있는 목포 사람들과 순천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경 주택 구입 사실을 알게 돼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혹은 더 남았습니다. 네, 기자님. 예, 보좌관님, 저 김도현 기자입니다. 네네. 예, 문자 보내신 거 봤는데요. 이분은 예술인도 아닌데 그 자리에 좀 어떻게 오게 되는지 그 경위는 좀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그분한테 여쭤보셔야지. 저희는 몰라요. 의원님이랑 직접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냥 만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해도 그 지금 1년 동안 지난 일정을 매일 뭘 했는지 제가 어쨌든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다른 기억이라든지.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대면 인터뷰를 거부하는 손 의원. 우리는 손 의원이 있을 만한 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여기 오늘 안 오시나요? 출근 안 하시네요. 아 그래요? 그럼 어디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차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여의도로 가시죠.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에도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를 찾아갔지만 어디서도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TV조선에서 왔는데요. 혹시 손혜원 의원님 계신가요? 그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오늘 지금 사무실에 들어오실 일정은 없으시고. 없으세요? 외부 일정은 지역구로 가신 거예요? 좀 찾아뵈려고 하는데. 아마 개인 일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따로 있는 게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음에 대한 손 의원 측 마지막 답변. 예, 그정입니다. 예, 보좌관님 어저께 문자 보냈었는데요. 보내신 내용 봤고요. 네. 제 공식적인 답변은 사실관계가 틀려서 예. 답변을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하는 걸로. 뭐 어떤 게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건가요? 사실관계가 틀렸는데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 의무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취재를 하던 도중 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의 쟁점은 손 의원이 문화재거리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문화재거리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손 의원이 아닌 다른 인물로부터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목포 큰손 정 씨입니다. 손 의원과 함께 다녔던 정 씨가 목포 건물을 왜 사들이게 됐는지 그 배경을 쫓아가다 보면 손 의원의 잘잘못도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재 기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 씨, 그리고 정 씨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취재하자 충분한 답변을 피하는 손 의원. 우리는 두 사람이 목포 건물들을 사는 과정에서 같은 꿈을 가졌는지 아니면 다른 꿈을 가졌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